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1397년 명 홍무 30년 화성이 태미 서번에 있어 상장의 남쪽으로 반자쯤 격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상장성을 범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정도전이 무고하여 양천식, 설장수, 권근을 탄핵하였으나 임금이 불문에 붙이다. 헌사에서 전 호조판서 양천식을 탄핵하고 또 판삼사사 설장수와 화상군 권근을 탄핵하였다. 처음에 황제가 우우 등을 보내어 정도전을 부르니 도전이 병을 칭탁하고 가지 않았다. 그니 임금께 아뢰었다. 표를 짓는 일은 신도 참여하였으니 원컨대 사신을 따라 경사에 가서 변명을 하겠습니다. 임금께서 그를 부르는 명령이 없으므로 허락하지 않으니 그니 두 번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은 노모가 있고 또 황제의 명령이 없으니 차마 보낼 수 없다. 그니 말하였다. 부르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신을 보내면 병으로 가지 않는 자도 의심을 면할 수 있고 신도 혹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부름을 당하여 가면 신의 죄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임금이 이에 허락하였다. 그때 물론이 그의 가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도전을 거르게 여기는 자가 있었다. 도전이 듣고 마음이 끓이어 임금께 말하였다. 그는 이색이 사랑하던 제자인데 색이 일찍이 기사년간의 주상을 황제에게 고자질하다가 뜻을 얻지 못하였는데 지금 그니 청하여 가니 반드시 이상한 것이 있으니 그를 보내지 마소서. 임금이 듣지 않았다. 그니 떠난 뒤에 사람을 중로에 보내어 황금을 노자로 주었다. 그니 황제의 의뢰를 받고 돌아오매 헌사를 사주하여 그는 정총 등이 모두 억류를 당하였는데 혼자 방환을 얻은 까닭을 탄핵하게 하고 드디어 임금께 말하였다. 총 등은 모두 돌아오지 못하였는데 홀로 그는 금을 상주어 보냈으니 과연 신의 헤아림과 같습니다. 청하옵건대 국문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어떻게 금으로 상 준 것을 아는가? 도전이 말하였다. 듣자오니 그니 금을 가지고 쓴다는데 황제가 준 것이 아니라면 저 비난한 선비가 어떻게 금을 얻겠습니까? 임금이 웃으며 말하였다. 비록 비난한 선비라도 어찌 금을 얻을 도리가 없으랴. 대개 도전은 임금이 금 준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도전이 힘써 국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천자가 진로하였을 때를 당하여 자청하여 가서 능히 천위를 풀리게 하여 다시 경을 부르지 않았으니 나라에도 공이 있으니 경에게도 은혜가 있다. 나는 상을 주려 하는데 도리어 죄주기를 청하는가. 그에게 직사에 나오기를 명하니 도전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천식, 장수 또한 도전이 꺼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서 말한 것이 있다고 무고하였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0일 예민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도당에 명령을 내렸다. 궁시를 지은 것이 대개 갖추었으니 미비한 것만 후일을 기다려 하고 공력을 일체 정파하여 오직 군사를 양성하고 양식을 저축하는 데 힘쓰라.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1일 계미호 첫 번째 기사 영삼사사 이화와 봉화백 정도전에게 명하여 궁궐의 감력 제조를 에게 잔치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1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양부에서 각각 백성을 편하게 할 조획을 진술하고 도평의사사에서 채택하여 상신하여 아래라고 명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양부 이하의 전함 품관으로 하여금 항상 서울에 있어 왕실을 호위하게 하되 양부는 6월 초 1일에 한정하고 가서는 8월 초 1일에 한정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3일 을사 두번째 기사 섬라곡국 사자 임덕장 등 6인이 외인에게 잡혀갔다가 도망하여 왔으므로 덕장 등 4인에게 각각 옷 1습씩 하사하고 종인에게도 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4일 병호 첫번째 기사 외계 나가온이 그 당 12인을 거느리고 서울에 왔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5일 정미 첫번째 기사 화엄사 등지에서 성변 기양 법석을 베풀고 소격전에서 화성 독초를 베풀다. 판삼사사 이 거인을 회암사에 보내고 우복냐 유구를 광암사에 보내어 성변에 대하여 기도하여 재앙을 없애는 법석을 베풀고 건교 참찬문화부사 최융을 소격전에 보내어 화성독초를 베풀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5일 정미 두번째 기사 간관이 사대부의 부도 설치 금지 등 시무 및 서정 쇄신책 10개조를 건의하다. 간관이 글을 올려 이를 말하였다. 1. 도읍을 정하는 처음에 첫머리로 종묘를 세워 시사를 받들고 시무를 천신하니 보본하는 정성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시의 향사에 매양 대신을 명하며 서평하옵는데 지금부터는 때없이 천신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시의 대향에는 반드시 친히 강신하여 봉선하는 예를 밝히고 보본하는 정성을 다하소서. 1. 사대부의 가묘의 제도가 이미 영갑에 나타나 있는데 오로지 부도를 숭상하고 귀신을 아첨하여 섬겨 사당을 세워서 선조의 제사를 받들지 않으오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날을 정하여 사당을 세우게 하되 감히 영을 어기고 오히려 예전 패습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 헌사로 하여금 규리하게 하소서. 1. 5일에 한 번씩 조회를 보는데 다만 여러 신하가 조활하는 예만 있고 정사를 듣고 이를 아래는 절차는 없습니다. 또 건정전은 실로 정사를 듣고 다스림을 내는 곳인데 매양 중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경을 외우게 하니 특히 대궐을 이름 지은 뜻을 읽는 것이오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조회를 받기를 마치면 백사에 명하여 관품의 고하를 물론하고 때의 마땅한 것을 들어와 아래게 하여 채택하여 청납하소서. 1. 예전에는 삼공의 도를 의논하고 육경은 직사를 나누되 관원을 반드시 갖추지 않고 오직 적합한 사람을 맡겼었는데 지금은 관제에 번다한 것이 위로 묘당으로부터 아래로 서사에 이르기까지 원수가 너무 많아서 명기가 심히 넘치니 참으로 이른바 양 10마리의 목자는 9사람이나 되고 병 하나에 끄는 사람은 10이나 되는 것입니다. 원컨대 무용한 관직을 태거하고 원수를 들어서 천직을 다스리고 명기를 무겁게 하소서. 1. 근래의 공력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신롱하였는데 지금도 도성이 쌓아졌고 궁실도 영조되었으니 무릇 토목의 역사는 완급을 따르지 말고 일체 모두 정파하고 해가 풍년 드는 것을 기다려 경영하고 수리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금년에는 공사의 전조를 적당히 감하여 거두어서 백성의 공을 갚고 백성의 생계를 후하게 하소서. 1. 각도의 군사와 백성이 괴롭게 여기는 것은 배 타는 것이 제일인데 지금 어염의 이익으로 군식에 공급하며 역사는 심히 고되고 양식은 넉넉지 못하니 그 때문에 조발하고 체변
체번할 때가 되면 온 집이 도망하여 숨는 자가 가끔 있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배 타는 군사의 양식을 전과 같이 주고 어염의 이익은 잉여를 만들어서 그 자신을 넉넉하게 하고 절제사와 만호가 어염의 이름을 칭탁하여 괴롭게 역사시키어 제 몸을 만드는 자는 법으로 엄히 징계하소서. 1. 무례한 중들이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여러 가지로 속여 넘기어 변을 일으키고 화가 시작되는 데까지 이르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여리에서 부쳐먹고 외방에서 놀고 있는 무리를 소재지의 관원에 칙령하여 통렬히 금리를 행하여 도첩을 받지 않는 자는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어기는 자는 죄가 부모 사장에게 미치게 하소서. 1. 각도의 군사가 역사에 체번하고 방수에 교대하는 것이 1년에 대개 한 번이니 참으로 편한 것 같으나 그러나 먼 지방의 사람은 상번하여 수기하고 하번하면 엄호하여 거의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저번에 항복한 왜구로 인하여 2년하여 겨울부터 여름까지 생업을 돌보지 못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내려가 노고가 지극합니다. 지금은 수기하는 책임이 다행히 갑사에게 있으니 각도의 군사는 원컨대 수기를 정지하고 몸을 쉬고 말을 길러 관찰사로 하여금 봄, 가을 강무한에 강한 것을 고열하게 하여 만일 변경이 있으면 기일을 정하여 모이게 함이 참으로 편익할 것입니다. 1. 군사와 양식은 한쪽도 피할 수 없고 나라를 다스리는 요점은 먹는 것을 족하게 하는 데 있사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불신의 비용과 사여에 번다 한 것 등 모든 낭비를 일체 모두 감하고 생략하여 저축을 넓혀 불후의 변에 대비하소서. 1. 산장과 수량은 온 나라 인민이 함께 이롭게 여기는 것인데 혹 권세 있는 자가 마음대로 차지하여 이익을 독점하는 일이 있으니 심히 공의가 아닙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주부 군현에 영을 내려 경내의 산장과 수량을 조사하여 만일 마음대로 독점한 자가 있으면 그 성명을 일일이 헌사에 보고하여 헌사에서 계문하여 과제 해서 그 폐해를 일체 금하고 수령이 세력에 아부하여 위험을 두려워하여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죄를 갖게 하소서. 임금이 유윤하여 시행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건정전 조회에 투항해 온 외인 나가온과 섬나곡국 사신들도 사열하였다. 임금이 건정전에 앉아 조회를 받으니 항외 나가온은 조반동 팔품 반두 조금 뒤에 서열하고 섬나곡국 사람은 서팔품 반두 조금 뒤에 서열하였다. 나가온에게 단자 옷 1습과 세포 옷 1습과 사모 은대 목화를 하사하고 그 당뇨 12인에게도 각각 배옷 1섭씩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7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이문하 노석주 및 투항해 온 외인 나가온 도시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문하로 좌승지를 노석주로 부승지를 겸 상서윤을 삼고 항외 나가오는 선약 장군을 주고 그 부하 도시라 등 8인은 각각 영사정 부사정의 직을 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7일 기유 두 번째 기사. 궁인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흥인문에 거둥하여 옹성을 보고 성을 순행하여 동소문에 이르러 돌아왔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거상중의 이문하를 보주 상차에서 소견하다 항복한 외인들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지시. 선차
권전을 보내어 좌성지 이문화를 보주 상차에서 부르게 하여 인하여 전에게 명하여 도관찰사 도절제사에게 전지하였다. 외인이 배반하고 갔는데 만일 잡지 못하면 죄를 용서할 수 없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서반 6품과 동반 7품 이하는 말을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마련하고 인원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세자를 모시고 나가 가축을 쏘아 죽인 대장군을 단행하다. 대장군 남지와 장군 강유신이 세자를 모시고 문 밖에 나가 말을 달려 남의 집 염소와 오리를 쏘아 죽이니 간관이 탄핵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일식이 일어나니 임금이 소복하고 일식을 구원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묵과 출신자들의 서용 대칙을 수판하다. 병조에서 수판하였다. 묵과 출신인 자는 훈련관에 가서 제가의 병서와 무예를 시험하여 3등으로 나누고 문과의 예에 의해서 빙거하여 서용하라.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간관이 투항한 외구의 처리를 잘못한 유양을 국문할 것을 상소하다. 간관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거기 보건대 상위 중추원사 유양이 전에 계림에 있을 때에 외구가 투항할 즈음을 당하여 단기로 가서 적을 보고 화복으로 달래어 외노로 하여금 자식을 볼모로 바치고 정성을 다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더욱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 하지 말아서 그 공을 이루어 할 텐데 외선이 와서 정박한 뒤에 병이 심하다는 핑계로 이해의 기미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중의운을 보내어 의심이 나서 도망하여 돌아가게 하였고 또 중이 왕래한 형적을 비밀리 하여 조정에 나타내어 고하려 하지 않고 그 까닭을 행문하여도 말을 놀리는 것이 교묘하고 거짓되어 사정을 나타내지 않으니 자못 간사하고 속이는 데에 가깝습니다.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직책을 거두고 정상과 사유를 밝게 국문하소서. 임금이 단지 외방에 부처하고 의운의 출현을 기다려 방문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청주 절부 김씨를 정표하고 그 아들의 군역을 면제해주다. 청주 사람 별장 조덕린의 어미 김씨는 나이 19세에 남편이 죽었는데 부모가 그 뜻을 꺾으려 하며 머리를 자르고 쫓지 않으며 60여 년을 수절하였다. 목사 김자수가 아뢰니 그 마을을 정표하고 조덕린의 군역을 면제하여 복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려 경상도의 밭 1만 결이 손실되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육물 위에 올라 척성놀이를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6일 경사 첫 번째 기사. 투항했다가 병선 약탈에 간 상만호를 없애어 우호 다지자며 대마도에 보낸 걸 전 사제 소감 박인귀를 보내어 일본 대마도에 통서하게 하였다. 그 글에 이러하였다. 조선국 문화 좌정승 조준 등은 일본국 대마도 수호 이대경 조카에게 서신을 붙이노라. 본국은 귀방과 바다를 격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어 본래 서로 좋은 이웃으로 통했는데 경인년 이래로 귀치도와 일기도 두 섬에 무례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도둑이 되어 변경을 침략하게 되니 피해가 적지 않았다.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께서 즉위하시어 백성들이 무고하게 피해 입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완흉을 섬멸하고 변방 백성을
구제하고자 뜻하였다. 이에 연해변의 주군에 명하여 전함을 수리하게 하고 날을 한정하여 행하려 하였는데 연전에 도적의 괴수들이 영해부 축산도에 이르러 항복하기를 청하므로 조상께서 그 내부하는 것을 가상하게 여기고 예전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어 울지에 처하게 하고 양식을 주어 완치하게 하였더니 뜻밖의 스스로 의심을 품어 우리의 수신을 급박하여 달아났고 금년 봄에도 와서 항복하기를 청하므로 조상께서 전 죄를 용서하시고 변장에게 명하여 후한예로 대접하게 하였다. 그 부마노 산마노라 칭하는 자는 현재 서울에 있는데 집과 의식을 주어 예로 대접하고 있으나 그 상마로는 자는 밀양에 이르러 후하게 잔치하여 호계하였으되 저들이 배로 돌아가기를 청하므로 사람을 보내어 호송하였는데 또 갑자기 의심을 내어 군선을 급박 야탈하고 다시 도망하여 달아났다. 얼마 뒤에 변장이 조카의 그를 상문하매 주상께서 아름답게 여기어 지금 전 사제 소감 박인귀를 보내어 통지하는 것이다. 저 상만호란 자는 이미 우리와 약속을 배반하고 또 토주의 뜻에 위배되었으니 이것은 우리에게만 죄악이 찬 것이 아니라 곧 조카의 죄인이다. 마땅히 익히 이해를 헤아려 죄인을 쳐 없애고 화호를 통하면 다행하겠다.